투자자는 지속적인 성과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또 커뮤니티 내에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제가 현대차 트럼프 관련 방송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미국 투자 확대 이슈가 있을 때 자동차 장비 부품 기업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연초에 1월 20 며칠부터 이 커뮤니티 내에서 초기에 포착해서 들어간 기업이 바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수익률이 이미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또 자산 증대를 하고 계시고, 현재 자세히 잠깐 좀 보면 100% 넘게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정확하게 1월 24일 날 그 안내를 드렸어요. 예, 1월 24일 날 4,000원 선에서 안내를 드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폭등을 하고 또 수익 실현도 여러 번 하고 또 리밸런싱까지 하면서 최근에 안내 드렸던 가장 높았던 가격이 5,000에서 6,300원,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9,000원대도 또 이제 새로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하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제 내부 경쟁력이 있는 건지 단순 테마인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전략까지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 투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안내해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 이 오리엔트 전공이 15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4천 몇백 원대 기준으로 1월 24일이면 아마 4,000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저가 4,305원 찍혀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 3월 27일 기준 종가 기준 11,100원을 찍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승이에요.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을 한 건가? 이 오리엔트 전공의 사업 내용과 어떤 그 상태, 그리고 최근 주가를 움직인 두 가지 큰 이슈를 저희가 잡고 있어요.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미국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 소식.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갖고서 이제 투자의 관점을 잡고 이제 안내를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맞물려 들어온 게 이재명 대표 관련 정치 테마,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 테마주 상승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할 점. 그리고 제가 방송 외에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뭔가 오리엔트 약간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예요. 198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 초반에 코스닥에 상장된 경력이 30년 넘는 중견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북 쪽에 이제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금 뭐 100명 정도의 일하는 그 규모로 확인이 돼요. 주요 대주주 계열은 오리엔트라는 이름의 그룹에 속해 있는, 한때 이 시계 관련으로 이제 유명했던 오리엔트 시계와 같은 그 계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정치 테마와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리엔트 전공의 주역 그 사업은 한마디로 자동차용 정밀 부품 생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만드냐, 오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기업에 납품하는 변속기, 엔진 관련 부품을 얘네들이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수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이 TM, 트랜스미션 컨트롤 하우징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동 변속기 내부에서 기어를 바꿀 때 핵심 역할을 하는 그 케이스 부품이고요. 리테이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테이너 베어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속기 그 동력 전달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인데, 회전축을 지지해주는 어떤 베어링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DCT 부품이랑 이제 뭐 서모스탯, 그 서모스탯은 들어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DCT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플레이트 등의 부품을
맞물리게 해주는 것이고, 이 DCT는 요즘 많은 차량에 쓰이는 어떤 자동 변속기의 한 유형인데 오리엔트 전공이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을 맡고 있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는 친환경차 증가에 맞춰서 이 DCT 부품 추가 수주에 성공을 해서 센트럴 플레이트 등의 이런 2종 부품을 5년 이상 공급하게 되었다는 그런 공시도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뭐 사실상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연간 100억 원 정도, 6년 합치면만 5년 합치면 500억 이상 되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꽤 의미 있는 계약이었고, 그리고 엔진 부품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모스탯 하우징 같은 부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의 케이스 부분인데 이런 금속 그 뭐라고 말합니까? 주조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켓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이제 DIFF라고 불리는 이 디퍼런셜 부품도 마찬가지로 매출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특이하게도 SMPS라는 전자부품도 매출에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스위칭 그 모드 파워 서플리의 약자로 해서 이제 산업용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전원 공급 장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같은 그 오리엔트 그 계열의 전자 회사를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 사업 부분도 조금씩 갖고 있어서 통신용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어서 수출도 합니다. 다만 주력은 어디까지나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변속기랑 이제 엔진 금속 부품 전문 기업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주요 고객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고 현대 기아차의 공식 그 협력업체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종속적인 그 납품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꾸준히 부품을 대주면서 성장을 계속 해왔고, 한때는 뭐 4년 연속 해왔고 지속적으로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우선 이제 정밀 주조랑 그 가공 기술을 들 수가 있죠. 변속기 하우징 같은 부품은 정확도가 생명인데 단연간 현대 기아에 납품을 하면서 품질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또 회사 관계자도 철저한 이 품질 관리로 이번 수주를 따냈다고 강조를 했던 바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리엔트 전공은 완성차가 요구하는 어떤 품질 기준을 맞추면서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온 그 내공이 있다. 그래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종목을 하나 안내를 해드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력을 꼽자면 친환경차 부품 대응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DCT, DCT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쪽이나 이 친환경차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기술인데, 오리엔트 전공이 일찍이부터 하이브리드용 그 변속기 부품을 공부를 하면서 이 흐름을 타고 추가 수주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도 변속기가 단순화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어떤 그 모터 쪽과 감속기 등의 금속 부품 수요가 있긴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에도 베어링이나 하우징 부품은 필수라서 완전히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대차 등의 이제 미래 차량에 대한 아키텍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호재로 작용을 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무 안전성 측면도 보면은 오리엔트 전공이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41.7%가 감소를 했어요. 순이익은 67%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된 것이죠. 이유를 보면 자동차의 이 부품 중에 브라켓 제품이랑 새로 진출한 플라스틱 사출 그 부품에서 원가 상승과 비용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접목이 됐고 또 인건비 상승 혹은 수율 문제 등이 있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2023년 연간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실제 EPS를 또 보면은 또 음수죠. 그래서 재무 안전성 지표로 많이 보는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기는 좀 적어하지만 적어도 최근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까지 회사의 펀더멘탈은 크게 어떻게 좀 개선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은 약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다. 2023년에 그 오리엔트 플라스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름 그대로 이 플라스틱 사출 부품 업체입니다. 예, 자동차에도 플라스틱 부품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아마 금속 부품에서 플라스틱 부품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그리고 같은 해 오리엔트 노브스팜이라는 이 바이오 의료 계열 회사 지분도 일부 취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글쎄요, 자동차 자동차랑은 좀 무관해서 살짝 의아하긴 합니다. 아마 그룹 차원의 어떤 투자 다변화일 수가 있는데 핵심 역량과는 직접 관련은 없어 보여요.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웬 제약 바이오하고 리스크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여전히 오리엔트 전공의 핵심은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현대 기아차의 변속기와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작지만 기술력 있는 부품사다. 최근 수익성은 좀 악화가 되었는데 매출은 꾸준히 나고 있고 사업 다각화 시도도 하고 있다. 회사 자체는 한마디로 이 겉은 뭔가 조용하지만 속은 알찬 기계부품 공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정도. 그리고 보면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1월 달이면은 석 달도 안 돼서 주가가 4,000원에서 지금 11,000원까지 뛸 일이 사실 흔치는 않죠. 예. 여기에는 이제 회사의 외적인 이슈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투자 소식이에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보셨겠지만 지난 1월 달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인 또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 30조 원 가까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그 생산 확대랑 새로운 제철소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그 조지아주 쪽에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HMG-MA 이거를 완공을 해서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100만 대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전기로 제철소를 세워서 약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철소가 특히 이제 저탄소 자동차 강판을 생산을 하는 친환경 제철소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또 옆에서 현대차는 위대한 회사라 언급을 하고, 이런 투자 덕분에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환영을 했을 정도의 지금 빅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또 다뤄드렸고, 이렇게 현대차가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증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차 관련주, 특히 부품주들의 어떤 수혜 기대라는 그 불이 붙을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불이 붙었고, 투자자들은 사실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이미 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은 다 예측을 했을 것이고, 차를 여기서 이제 또 더 많이 만들면 거기에 부품 대줄 회사들도 덩달아서 일감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차례 강하게 움직였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미국 투자 발표 직후인 또 1월 하순에 그 현대공업이라는 부품주가 하루에 20% 이상 그 급등을 했고, 그리고 MS 오토텍도 보시면은 2월 달에 급등하고 또 이번에 또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죠. MS 오토텍. 그 다음에 아진산업 또 최근에 이 여러 부품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관련 그 테마로 묶여서 미국 투자 수혜주 그 랠리가 펼쳐졌어요.
오리엔트 전공도 바로 이번 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협력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부품 주문도 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했겠죠. 특히 또 오리엔트 전공이 만드는 변속기 하우징이나 브라켓 그리고 현대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에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생산을 늘리면 오리엔트 전공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안내를 드렸고, 이후에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로 또 묶이면서 또 크게 또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를 보고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크게 수혜를 봤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미국에 지을 공장은 전기차 공장도 있는데 순수 전기차 EV에는 전통적인 변속기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지 살짝 또 갸웃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현대차는 부품주 수혜다 라는 어떤 단순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아요. 합리적인 어떤 추정보다 심리와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그 부품을 모두 현지 조달할 필요는 없다. 일부 특수한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엔진이나 변속기 핵심 부품 같은 것들 초기에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보내다가 차차 이제 현지 협력사를 또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에 납품하던 부품들을 미국 공장에도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아무튼 이러한 연결고리들은 아직 실제 일어난 것도 있고 이제 모두 다는 완벽한 그런 그 팩트는 아닙니다만 기대와 추측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미국 투자를 발표한 시점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니 오리엔트 전공도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더 익숙한 그런 그 부분일 텐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사법 리스크,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 주식시장까지 번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리엔트 전공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사건의 발단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이제 그 3월 26일 날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 2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리엔트 전공도 엄청나게 상한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왜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는지 보면은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황당하죠. 사실 오리엔트 전공이 속한 오리엔트 그룹이 과거에 이제 이 오리엔트 시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딱 그 이유 하나로 오리엔트 전공은 오래전부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참 여기 나오네요. 예, 연결고리가 좀 억지스럽죠. 정리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시계 공장을 다녔다. 그 공장 계열사가 오리엔트 전공.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테마주. 논리적 연관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인맥이면 인맥, 학연이면 학연, 지연, 심지어 어떤 이름이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묶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자료를 봤는데, 지난 대선 당시 거론됐던 정치 테마주 80개 이상의 종목의 관련성은 공통 지인 44%, 그 다음에 사적인 어떤 인연 18%, 그리고 학연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 막연한 어떤 관계가 대부분이었어요.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느낌상의 연결고리를 갖다 붙이는 거여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리엔트 전공의 사례도 사실 회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상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룹 총수가 친척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뭐 지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잠깐 일했다는 것 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로 충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정치적 이슈가 뜨거워지면은 근거 없는 연관성도 주가에 부양을 하는데 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모르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오리엔트 전공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테마 강품을 또 겪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그 말에 그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정치권에서 대통령 그 탄핵설까지 거론이 되면서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그 상황을 두고 심지어 비상계엄 사태라는 표현까지도 사실 썼었습니다. 네, 이 자료를 좀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초에 그 이 대표 관련주들이 그때도 난리가 났었다. 오리엔트 전공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1월 1일인가요? 1월 11일인가요? 오리엔트 전공이 저희가 투자하기 좀 전이었죠. 많이 이제 또 올라왔었을 때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빠졌어요.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상한가만 5번 연달아 가면서 터지면서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하루 거래를 멈추는 조치가 내려졌고, 실제로 지금 투자 종목으로 그 지정을 했었죠. 12월 달이었습니까? 1월 달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연속 급등해서 매매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작년에 또 뭐 몇백 프로 가까이 주가가 그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주가가 진정이 좀 됐다. 진정이 됐고, 또 보면 이번 3월에 무죄 판결이라는 기폭제가 나오니까 또다시 급등 사이클이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해볼 이 부분이 있어요. 정치 테마주의 급등,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난번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연속 상한가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그 후에 오리엔트 전공의 주가가 어떻게 됐죠? 테마 열기가 다시 식으면서 상당 부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쵸? 요때 다시 내려왔어요.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인 주가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 또 1월 중순경에 오리엔트 전공 주가가 급락하는 날들이 있었고 변동성도 되게 극심했어요. 이번 3월 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중에 뭐 11,000 몇백 원입니까? 11,450원 이상 솟구쳤다가 지금 뭐 진행이 됐는데, 테마 열기가 좀 꺾이면 언제든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 한 줄에 상한가 갔다가 다른 뉴스 한 줄에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특히 근거 없이 오른 주가는 언제든지 근거 없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뭐 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갖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까지 이제 맞물려서 좋은 흐름을 탄 것이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그런 또 부분들 우리가 보면 그런 세력들의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도 사실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해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실제로 테마주에는 그 작전 세력들이 붙어서 뭐 개인 투자들을 홀리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뭐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뭐 분석들도 그렇게 나온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무튼 뭐 안타깝게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의 대장주로 꼽히면서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버렸다. 회사의 본연의 가치보다 정치 뉴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테마 열풍만큼 주가를 못 올릴 수가 있고, 반대로 기업이 별 문제가 없어도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기업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단계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하시면 구독자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리엔트 전공이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투자 테마 플러스 이재명 테마 두 개가 겹치면서 폭등한 상황인데, 현대차 투자 테마는 그래도 이제 사업 논리라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테마는 순전히 정치 바람이거든요. 정치 바람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전국이 변하죠. 뭐 법원 이 판결 하나에 울고 웃고 정치인 발언 하나에 뒤집히고, 이걸 주식 투자에 일일이 반영을 하려면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리엔트 전공 주가에 큰 영향을 준 이슈 둘 중 현대차 투자권은 기대감 수준, 이재명 대표 테마권은 테마 과열 수준이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마주는 불꽃놀이랑 같아요. 예, 터질 때는 눈부시지만 끝나고 나면 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역사적 사례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정치 테마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항상 거의 있었고, 급등락 가능성이 높아서 무리하게 따라타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은 또 이 아예 테마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테마도 초기에 잡으면 그 자산을 증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지금 진행을 한 것처럼. 다만 이런 부분은 100%가 아니니까 냉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려보면, 테마라는 건 남들보다 빨리 눈치채고 들어간 사람이 이득을 보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높은 가격만 떠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미국 투자 뉴스를 저희가 이미 관련해서 확신을 한 건 아니지만 연초에 이미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그 전으로 부품주를 사놨으면 뭐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수익이 낮겠지만, 뉴스를 보고 다음날 상한가 이제 간 거를 쫓아 들어갔으면 물릴 가능성도 또 크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예.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루머 단계에서 미리 들어간 일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보고 정작 뉴스가 이 공식화 될 때쯤에 들어간 대다수는 늦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이 이런 촉과 어떤 선행 정보를 갖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첫 상한가 다음날 추격 매수하는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된다 라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상한가 전에 이미 정보가 시장에 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미리 계획을 좀 짜놔야 됩니다. 뉴스로 30%쯤 오르겠지, 뭐 나는 20% 먹고 나온다, 혹은 만약 잘못돼서 10% 떨어지면 15% 떨어지면 손절한다, 어떤 이런 원칙을 정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던 욕심이 생겨서 계속 들고 있으면 순식간에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없던 큰 돈이 계좌에 찍히면 사람이 또 이성을 잃기가 쉬워요. 테마주로 수익을 냈을 때일수록 냉정하게,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 실력이 아니라 운과 분위기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그냥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한 테마에 올인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좋다고 거기에 전 재산을 몰빵을 했다가 만약 다음날에 뭐 말씀드렸지만 거래 정지나 뭐 급락이나 그러버리면 또 자금이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한 종목에 과하게 베팅하지 말고 들어갈 때도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고 나올 때도 여러 번에 나눠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테마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또 이슈가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인다,
그럼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어떤 절반만 가져가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에 올라도 여러 기회들 중에서 몇 개를 이제 놔준 것뿐이니까, 방생을 한 것뿐이니까 마음도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이 카더라라는 그 카더라 통신이 판을 쳐요. 이 정치 테마는 특히 관련 루머가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난무를 합니다. 이 회사 뭐 대표가 사실 아무개랑 뭐 친하다더라, 정부 정책을 받을 거라더라 등의 무슨 뭐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그런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꼭 공식 뉴스나 공시 위주로 확인을 하시고 소문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접했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그 조심성을 가지세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는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이미 일부는 저희처럼 알고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때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같이 매수 매도를 하실 필요 없어요. 쉬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테마가 너무 과열일 때는 굳이 따라가지 말고 관망하세요. 놓친 게 아쉬워서 뛰어들면은 그게 미끼가 됩니다. 눈앞에서 남들이 돈 버는 것 같아 보여도 참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현금을 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카데미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기회가 리미티드가 없어요. 무한하게 옵니다. 이번 테마 놓쳤다고 끝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다음 테마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테마로 접근했다가 계속 들고 가고 싶은 분들도 또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기업의 실적과 가치로 돌아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사례로 말하면 초기에는 현대차 관련 뭐 기아차 관련 이재명 테마로 올랐지만 장기로 보유를 하려면 장기로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이 회사가 과연 앞으로 이익을 잘 낼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는 다시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반대로 테마는 끝나도 회사가 이거 계속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하면 변동성을 견디면서 오래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정치 테마주는 웬만해선 펀더멘탈과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길게 가져갈 종목은 못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비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테마주는 파도 타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퍼들이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그 타이밍 왔을 때, 샥 그 소용돌이 타이밍 딱 왔을 때 보드에 올라타서 파도를 즐기고는 파도가 깨지기 전에 슬쩍 빠져나오잖아요. 들고 아주 잘 탄 서퍼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멋지게 나가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욕심을 부리면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넘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마의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되고, 넘어질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빠져나오면 뭐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오리엔트 전공의 이번 파도가 정말 컸습니다. 혹시나 이제 운 좋게 이 파도를 타고서 수익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추후에 이제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보드를 접는 그런 용기라고 말씀드리면 좀 적었는데 용기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예, 반대로 지금이라도 타볼까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의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결론은 저희가 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리엔트 전공, 대진첨단 소재 안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뭐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알테오젠, HLB도 오늘 또 좋은 흐름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희가 수익 실현을 또 했고, HLB도 최근에 저점에서 진행을 해서 6% 이상, 몇 프로입니까? 20% 넘게 또 다시, 물론 뭐 장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많지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다 미처 담지 못한 자세한 그런 정보들이랑 종목별에 대한 어떤 그 타이밍 등을, 이런 것들을 유튜브 방송보다도 이 커뮤니티 운영하는 곳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는 시간도 제한이 되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30분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 편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다이렉트로 방송을 업로드를 시키는데, 유튜브 그 법적 검토를 받고 업로드를 시키는데, 어려운 그 것들을 얘기를 하면 1시간이 넘어가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면은 지루해서 못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추가적인 이런 코멘트,
이런 그 부분들을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는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서도 보여드렸죠. 네, 이건 뭐 이미 기록에 또 다 남아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랑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언제 뭐 매수매도 관련한지,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가 식는 징후는 뭐 어떤 부분들인지,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물론 여기는 뭐 이제 유료 그런 건 없습니다. 무료예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까지 들어오신 분들과는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또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돈보다는 진정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어떤 그 정보 교류를 하고 저희 이제 종목을 함께 좀 공유를 부담 없이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 운영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투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그 어떤 투자가 훨씬 더 힘이 돼요. 저도 과거에 투자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 커뮤니티에서 시장 이슈, 종목 뉴스, 매수매도 타이밍,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정보와 지식은 나눌수록, 올바른 정보라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신뢰할 만한 어떤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할 수가 있고 성의 있는 분석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보답을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리엔트 전공 사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코멘트를 나갈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들을 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이제 종목 관련 그런 그 정보들을 공유를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요청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이길 날 입장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